네.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실제 무역 적자 폭이 적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이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생각보다 경제가 계속 튼튼하다라고 또 해석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증시 마감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게 특별한 소식은 아닌데 네. 사실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줄어든다. 이게 오히려 원인이에요. 음. 네. 예,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리는 없겠지만 절대 네. 난리가 없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뭐 경기 불황 사인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적자를 내줘야 된다. 이 경제 시스템상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예상보다 조금 좀 미스가 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얘기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경제대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박박 긁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박박 긁어 오셨는데 맞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준비한 거를 좀 한번 네.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디님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2월 2일날 이제 ISM 제조업 PMI가 하회가 했죠. 그래서 지금 12월 2일날 49포인트, 예측치 49.8포인트보다 0.8포인트 정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네. 있을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네.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함의가 뭐냐면 자, 이게 30개월 정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하회한 거예요. 하회한 거였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서 30개월 만에 드디어 실물 경제 지표는 하향으로 시작됐다. 기준선이 네. 하향됐기 때문에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세한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PMI 아래에 몇몇 항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신규 생산, 뭐 고용, 뭐 딜리버리, 재고 쭉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빠지는지 그걸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자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서 안 좋았던 것들이 바로 새로운 주문, 그리고 고용, 그리고 가격, 그리고 주문 잔고, 그리고 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경기 활력이 굉장히 적어지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프라이스 같은 경우가 기준선 50에서 43으로 이미 내려와 있고 그 가속폭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페스트라고 나와 있죠. 2개월 연속.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가의 적어도 제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하방 압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시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이 현재 경기가 추세를 갖고 하향을 하느냐, 혹은 인플레이가 계속적으로 하향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선행 지표로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제가 잠깐 해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하락한 지표가 바로 고용과 수입입니다. 미국 제조업 고용이 수축기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수입 또한 수축 국면을 알리면서 재고 감소 그리고 소비 부진을 내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조업 측면에서는. 거기다가 신규 주문 가격 수주 잔고가 매우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조업 경기가 매우 빨리 수축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기저에 넣어 놓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에요.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 내용들이 다 종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읽어보시게 되면 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되게 좋았었는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 산업 경기가 하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던 거죠. 단지 의류 산업에서만 유일하게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 PMI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한번 보실게요. 고용 지표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ISM 제조 PMI가 하락했던 기간이 직전 수축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였어요. 네. 8개월 정도면 이제 한 개월 됐잖아요. 1개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져도 아직 많이 남았다. 네. 그러면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배드 이스 배드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비동업 고용 지수도 한번 볼게요. 보면 여전히 고용 시장이 매우 강하죠.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높게 되면서 굉장히 좀 상회를 많이 했습니다. 상회를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취업수의 증가폭이 매우 제한적이죠. 26만 1000건에서 26만 3000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 직전에 30만 건, 50만 건, 30만 건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의 증가 속도도 상당 부분 제한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보시게 할게요. 자, 지금 노벰버 2022가 바로 직전에 나왔던
지표고요. 자, 이게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라고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게 62.1%죠. 여전히 61.9, 62.4, 62.2, 61.1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취업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고용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변동을 보일 때는 고용시장에서도 무슨 이상한 지표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업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uration of Unemployment가 중간에 있거든요. 노란 바로 쳐놓은 게 바로 직전에는 1067, 1165 하다가 1230, 65 정도가 늘었어요. 소폭 늘고 있습니다. 바로 늘었던 게 27주 이상 실업이 진행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장기 실업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급한 불은 껐구나.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어디서 많이 늘었을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롤 숫자가 늘었던 게 토탈 0.5가 늘었는데, 많이 늘었던 게 마이닝, 여기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저희가 ISM 서비스 지표에서도 보셨죠. 네. 그리고 운송 쪽, 그리고 교육 쪽, 그리고 레저 쪽. 레저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즉 서비스 쪽만 계속적으로 좀 소비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고용이 집중적으로 됐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자, 실업 평균 기간 및 중간값이 여기 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미묘하게 또 갑자기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장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다가 선행 지표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은 이제 현재 저희가 고용 상황이 어떤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파란 선이 있죠. 이때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추세선을 이제 많이 그을 수 있다면 그어보면 거의 다 했어요. 네. 이제 잃었던 일자리를 다 찾은 상황이고, 근데 매크로 지표가 ISM 지표든지 서비스 ISM 지표든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이 고용 숫자가 굉장히 좋다. 계속.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얕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앞으로는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 다른 네. ISM 지표, 서비스, 제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용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역할을, 항상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행 지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멀티플 잡 홀더라 그래가지고, 멀티플 잡이라는 건 투잡 이상이죠. 네. 예, 저희는 원잡이잖아요. 원잡인데 그렇죠. 투잡 이상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7,180에서 7,782로 늘었고, 퍼센티지는 4.6에서 4.9로 늘었어요. 자, 이 부분들이 ISM 제조업 PMI에서는 낮았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늘었다고 보지 않겠죠. 네. 그럼 서비스에서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야죠. 서비스 부분이 늘었어요. 근데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파트타임도 상당히 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것보단 비정규직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문학적으로까지 해석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고용지표도 슬슬 조금씩 뭔가가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도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 세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번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